안녕하세요. 시사마케팅 곽봉준 대표입니다. 컨설팅을 받기까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컨설팅이 밀릴 때는 한 달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마케팅 회사 말고 7가지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제 시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영상으로 컨설팅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위한 영상이니까 제가 조금 힘을 빼고 실제 이렇게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 마케팅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스폰서 광고, 정말 많은 마케팅 채널들이 있잖아요.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든 노출이 우선 안 돼서 고민이셨을 거고, 노출은 잘 되고 계시더라도 노출이 문의까지 연결되지 못해서 마케팅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은 어떤 마케팅 채널을 이용해서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던데 도대체 왜 나는 효과를 보지 못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저희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찾게 되셨고, 블로그 글들을 읽고 이것은 무언가 다르구나 이런 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케팅 진행에 앞서서 매출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컨설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내용이 조금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대표님의 매출 성장에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로 구성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 중에는 반영구 화장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오프라인 사업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 등의 뷰티 업종 마케팅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반영구 화장의 월 매출은 2,5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수강도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가 2곳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수강생이 총 10명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죠. 반영구 화장 사업으로 예를 드릴 거지만 저의 다른 나머지 사업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홍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동일해요. 인테리어, 필라테스, 변호사, PT, 세무사, 병원,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채널에 홍보를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반영구 화장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의 매출을 만들기까지 제가 했던 마케팅은 오직 블로그 마케팅 하나였어요. 물론 지금 월 1,000만 원 이하로 벌고 계시다면 반드시 블로그 마케팅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계시다면 블로그 마케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여 매출을 급상승 시켜야겠죠. 만약에 지금 100만 원을 벌고 계시다면 200만 원, 300만 원도 정말 중요할 테지만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시다면 1,100만 원, 1,200만 원을 벌자고 마케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2,000, 3,000, 5,000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 방향성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반영구 화장이나 두피 문신 등을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마케팅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키워드 특성상 블로그는 게시물이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희는 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공개 안 당하는 업체로도 유명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사 마케팅 말고도 시사그램이라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 사업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게시물 상단 노출의 경우에는 시사그램에서 현직 대행사들께도 대행사 교육도 드리고 있고 벌써 65명이나 대행사분들을 교육했을 정도로 인기 게시물 노출 실력은 조금 자부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정작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반영구 화장 업체를 홍보할 때는 인기 게시물 마케팅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인기 게시물 마케팅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쯤 하죠. 리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요즘 하고 있고요. 모두 다 인기 게시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기 게시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요즘은 리그램이라고 해서 대행사의 계정에서 인스타그램에 검색을 했을 때 게시물들을 검색 상단에 도배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게시물이 상단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후면 또다시 리그램 계정들이 내 게시물 위로 도배를 해버리니까 게시물 순위는 금세 떨어져 버리거든요. 오랜 시간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게시물 탭이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문의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상단에 수많은 게시물들 사이에서 이목을 끌어야 되고, 사용자가 내 게시물을 클릭했다고 하더라도 이 게시물 때문에 문의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은 프로필 방문까지 눌러보죠.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와서 피드들을 하나씩 훑어보게 되고, 피드들을 읽어보면서 고객 스스로가 이곳은 실력 있는 업체인가 봐 라고 느껴져야지만 문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브랜딩이라는 거죠. 근데 브랜딩이 사진만 예쁘게 보정한다고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브랜딩은 아무리 사진이 예쁘게 보정하더라도 문의 전환이 쉽지 않죠. 인기 게시물상의 이 수많은 업체들과 콘텐츠 사진 하나만으로 경쟁하는 거, 굳이 돈을 쓰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노출이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으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한다면 당연히 인기 게시물 마케팅도 좋은 마케팅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검색할 때 네이버를 검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지역 상권에서 움직이는 사업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만큼은 블로그 마케팅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블로그 마케팅과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으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2022년 하반기 통계만 보더라도 네이버 검색 엔진 사용률이 62.91%고요. 구글 사용률이 30.75%예요. 두 가지를 합하면 93%가 넘잖아요. 또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면 구글에서는 네이버에서 노출된 것도 동일하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뜻은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하나만 잘해도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93%가 우리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하면 무조건 손해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블로그 마케팅 해봤는데 저는 별 효과가 없던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방법이 틀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세 가지 정도 개념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게 되면 분명히 자신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 더 많아지셨을 테고, 오늘부터 마케팅 플랜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는요, 블로그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마케팅인 줄 아셨겠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체험단, 기자단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7가지 사업들과 저희가 마케팅을 맡고 있는 전국 50여 개 업체의 매출을 올려드리고 있는 브랜드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과 기자단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블로그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대신 글을 작성해줘서 건 바이 건으로 상위 노출을 하는 마케팅을 말하고요. 브랜드 블로그는 조금은 달라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문의가 올 만한 키워드들을 한 100개 이상 착출해 놓아요. 그리고 메시지를 잡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결국은 이 100개의 키워드들 중에 아무거나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모두 우리 게시물이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마케팅을 말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우리 게시물이 더 많이 알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우리가 작성할 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노출시켜 놓으면, 물론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점차 떨어져서 재노출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의 모든 100개의 키워드들은 길 경우 6개월, 1년까지도 상단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스튜디오는 강남 논현동에 있지만 저희가 업무를 보는 공간은 김포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포에서 반영구 화장을 한다고 하면 네이버에 매월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김포 눈썹 문신이겠죠. 매월 검색하는 검색량도 메인 키워드가 가장 많을 거고요. 김포는 사실 반영구 화장으로 수요가 굉장히 높은 도시는 아니에요. 김포 눈썹 문신 키워드는 지난달 기준으로 볼 때 월 검색량이 1580건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보신다면 청주 이런 지역은요, 월 검색량이 거의 4000에서 5000건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김포와 근접해에 있는 일산만 보더라도 월 검색량이 3000에서 4000건 정도로 많아요. 강남은 한 3000에서 4000, 홍대도 한 3000에서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월 검색량이 가장 많은 메인 키워드 이외에도 무슨 동 눈썹 문신, 무슨 동 반영구, 이런 지역 세부 키워드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라는 거죠.
자, 왜냐면요. 예를 들어 김포에 있는 장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김포 사무실도 장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장기동 눈썹 문신의 월 검색량이 지난달 기준으로 120건이네요. 메인 키워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치에 속하지만 재미있는 건 대부분 이런 지역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메인 키워드인 김포 눈썹 문신을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문의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기동 눈썹 문신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장기동에서 지금 당장 눈썹 문신을 받기 위해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포 눈썹 문신을 검색하는 1,500명 중에 지금 당장 눈썹 문신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한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장기동 눈썹 문신은 월 검색량이 120명임에도 불구하고 한 20, 30명 정도는 눈썹 문신을 받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 하나만이 아니라 김포 지역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더라도 내 게시물이 네이버 검색 첫 페이지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면 문의가 올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역 상권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블로그 지수에 대해 이해하셔야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블로그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직접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해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반영구나 두피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공개 때문에도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블로그 지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셨을 테니까 김포 눈썹 문신처럼 메인 키워드에만 주구장창 노출을 시도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블로그 지수를 이해하지 못하셨으니까 첫 페이지의 노출은 되지 않으셨겠죠. 블로그 지수는 게임에서 레벨과도 같아요. 이제 막 만든 계정이라서 레벨이 겨우 1인데 이 레벨 1이 잡을 수 있는 토끼를 잡지 않고 레벨 10이 잡을 수 있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호랑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포 눈썹 문신처럼 월 검색량이 비교적 높은, 경쟁도가 비교적 센 메인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 블로그 지수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월 검색량이 비교적 적은 지역 세부 키워드에 먼저 노출을 시켜가면서 블로그 지수를 차츰 높여가야만 되는데요. 블로그 지수를 높여서 메인 키워드에 노출이 되려면 물론 지역 상권이나 키워드, 경쟁도에 따라 모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문가 기준으로 1일 1포스팅을 매일 할 경우 3, 4개월 정도는 지나야지만 블로그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그냥 매일 꾸준히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블로그 지수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글의 구성, 내용, 키워드의 배치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어요. 저희가 컨설팅을 마치고 이제 마케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블로그 아이디를 받아요. 근데 3, 4년 동안 꾸준히 작성해온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지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블로그 지수는 이제 막 만든 아이디랑 동일하게 전혀 성장하지 않은 계정들도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3, 4개월이라는 것은 블로그 로직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업하는 전문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실행사들의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외부로 공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혹시나 지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고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 주세요. 저희 팀장님이 무료로 체크를 도와주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김포 눈썹 문신을 검색하게 되면 1위부터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순위가 쫙 나오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 언노운 3번이라는 게 있어요. 언노운 3번은 블로그 지수를 가리켜요. 우선 간단히만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 0이라는 것은 카페라서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블로그 지수 체크가 불가능해서 0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0.228 이 정도 블로그 지수는 쉽게 설명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커야지 이 정도 지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24도 마찬가지고요. 0.18은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35는 한 1년 정도는 커야지 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0.139라는 블로그 지수가 있는데요. 0.139는 이제 막 아이디를 만들어서 첫 글을 올리면
0.139로 나타나요. 굉장히 낮은 지수라는 거죠. 언노운 3의 블로그 지수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옆에 언노운 4, 언노운 4가 이제 소통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소통 지수의 숫자가 높게 찍히는 경향이 있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위를 결정지어요. 하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냐면요. 보통 첫 페이지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첫 페이지예요. 6위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준치를 보통 7 정도로 두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어느 정도 힘이 생긴 블로그라고 가정했을 때 그 계정에서 김포 눈썹 문신 키워드로 글을 작성했을 경우 대부분 7 정도 좌우의 숫자가 찍혀요. 예를 들어 7보다 높이 찍힐 수 있고 낮게 찍힐 수도 있는데요. 15가 찍힐 수도 있고 5가 찍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도가 있을까라는 것을 체크를 할 때는 7을 기준치로 줘요. 근데 이걸 보시면 3위는 11이고 4위는 6.4, 5위는 6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냐? 현재 기준, 얘는 이제 블로그 경쟁도는 매번 바뀌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서 힘이 생겨야지 첫 페이지에 노출이 가능하겠지만 7보다 낮은 거, 엄청 낮진 않지만 그래도 6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어쩌면 한 2달 차, 아무리 늦어도 3달 차 초반 노출이 가능해지겠구나. 경쟁도가 막 그리 세고 높지는 않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성장한 지수는 순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못 작성하거나 문제가 있게 작성을 해서 계정 자체가 저품질이 되지 않으면 모를까 순위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영구나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 발행일 있어요. 발행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희는 물론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공개를 안 당하는 업체가 될 수 있었지만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90% 정도는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당한 게시물은 복구시키면 되니까요. 이 발행일을 보면요. 2일 전, 7일 전, 5일 전, 9시간 전, 9시간 전 이렇게 최근 게시물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죠.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대행사들이에요. 김포 눈썹 문신 알려주세요. 김포 눈썹 문신 질문이요. 대행사들은 마케터가 직접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원고 알바들한테 글을 넘겨주고 키워드만 체크해서 올리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제목을 보고 눌러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의아하네요. 최근 게시물이 상단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대행사들이 고객한테 돈을 받고 블로그 글을 올리고 신고당하니까 또다시 올리고 또 신고당하면 또다시 올리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최근 게시물이 많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비공개 당하지만 우리는 비공개를 안 당하니 얘네들이 비공개 당해서 순위가 떨어지면 우리는 블로그 지수가 아직은 낮더라도 올라갈 공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블로그 지수가 중요한지 알게 되셨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제 다른 사업 중에는 시간을 버는 사람 홈페이지가 있는데 시간을 버는 사람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글을 작성할 때 무의식적 행동이론 5단계 법칙에 의거해서 작성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의 상단 노출이 돼도 문의 전환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네이버 검색에 우리 블로그 게시물이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문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도 노출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 이거 없이 노출에만 집중을 하셨을 테니 어떤 마케팅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블로그에 글을 쓰며 홍보를 할 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내 상품이 좋다, 나의 서비스는 훌륭하다,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글을 쓰는데 사실 노출이 문의로 전환되려면 직접적으로 내 상품이 좋다라는 광고가 아니라 고객이 내 글을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스스로 이 상품이 좋구나, 여기에 실력이 좋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간접적인 가치 입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저희 사업들 뿐만 아니라 50여 개의 대표님들의 매출을 올려드리는 핵심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기 상품이 좋다고 인지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것도 두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동일한 내용의 홍보글로 제가 즉석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먼저 대표님들이 직접 글을 작성하시거나 체험단, 기자단 이런 건 바이 건 상위 노출 홍보 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잠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블로그 마케팅 회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먼저 체험단과 기자단을 주로 하는 블로그 대행사가 있고요. 저희같이 브랜드 블로그를 하는 이제 블로그 실행사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블로그 대행사에 만약 2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15명 정도쯤은 매일 전화를 하고 DM을 돌리고 메시지를 하는 영업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원고 검수팀, 섭외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영업 전화들 엄청 많이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 된다, 이렇게 먼저 위협부터 하고 대부분 이렇게 끌어들이죠.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원고팀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사진과 키워드를 원고 알바들한테 넘겨줘요. 외부의 원고 알바들이 한 3,000원, 5,000원의 원고 하나씩 쓰거든요. 그럼 원고 알바들이 쓴 원고를 받고 키워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만 원고 검수를 시작하죠. 그리고 섭외팀에서는 이 검수된 원고를 대신 노출시켜 줄 수 있는 블로거들을 섭외를 하죠. 그 아이디들에서 노출을 대신 시켜줘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블로그 대행사가 하는 대행 작업인 거고요. 저희 같은 블로그 실행사는 달라요. 저희 사내에 한 2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저희는 20명의 직원이 모두 글쟁이들이에요. 내가 쓴 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글을 읽는 사람들이 먼저 해당 업체에 대해 신뢰를 하고 상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글로 풀어내는데요. 우선 대표님들이 직접 글을 작성하시거나 체험단, 기자단 이런 건 바이 건 상위 노출이 작성하는 글, 대부분 이렇죠. 자, 이런 거예요. 최근에는 김포에도 눈썹 문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날씨도 풀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오셨고 왼쪽 오른쪽이 조금 비대칭이셔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맞춰드리고 엠보 기법이랑 수지 기법 해서 콤보 기법으로 그려드렸더니 너무 만족하셨어요. 전후 사진 넣고, 저희는 김포에서 눈썹 문신 잘하는 곳 어디 브로우입니다. 아래 오픈 채팅이나 카톡 채널 링크나 전화번호를 남겨드렸으니 눈썹 문신을 받고 싶으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링크 남기고 전화번호 남기고 해시태그 몇 개 남기고 끝! 대부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메시지가 담긴, 브랜딩이 잡힌 브랜드 블로그 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잘하는 곳이라고 실력 있는 어필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먼저 고객이 느껴야지만 문의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딩을 조금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업체마다 당연히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서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잘못된 눈썹 문신으로 눈썹 부위가 붉어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달에 현직 원장님 24분을 대상으로 붉은 잔은 제거 관련 스킬업 교육을 해드렸던 게 입소문이 났는지, 저희는 김포에 있지만 주변 지역인 일산, 마곡, 인천 등 기타 지역에서까지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주시고 찾아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고객이 먼저 이곳의 가치를 느끼게끔 정말 많은 요소들을 제가 일부러 넣어봤어요. 현직 원장님을 교육하는 곳, 고객이 느끼기엔 여기 잘하는가 봐. 예약이 많아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주시고 찾아주시는 곳, 김포에 있지만 멀리서까지 찾아주시는 곳, 망가진 눈썹을 고쳐줄 수 있는 곳, 여기는 잘하는 곳인가 보다 라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게끔 간접적인 표현을 했었고요. 사실 이 정도만 처음에 작성을 한다면 고객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냥 잘하는가 보다 한 요 정도까지 와닿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의식적 행동이론 5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 공감대를 적용을 하는 건데요. 공감대는 이런 거예요. 이미 눈썹이 붉어진 분들이라면 얘를 가리기 위해서 매년 다른 곳을 찾아보면서 커버 작업을 시도해 보셨겠지만 결국 잔흔은 더욱 짙어만 지고 걱정만 더 커지셨을 것 같은데요. 또는 처음으로 눈썹 문신을 받기 위해 김포에서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상에는 죄다 지네가 잘한다는 광고글들밖에 없고 어떤 곳이 진짜 잘하는 곳인지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라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찝어줘요. 앞서서 간접적으로 고객이 먼저 이 업체에 대한 실력을 느끼게끔 해줬고 고객이 현재 필요한 니즈까지 정확히 찝어줬다면 앞으로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 글을 이끌어가든 다음 글이 읽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한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일지라도 고객은 심리학적으로 제 글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풀어가죠. 사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엔 저희는 예약량이 너무 많아서 바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김포에도 눈썹 문신 잘하는 곳은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현직 원장님들을 교육해드리는 제가 직접 김포에서 눈썹 문신 잘하는 곳 알아보는 방법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나한테 받지 말래. 이렇게 실력 좋다고 느꼈는데 나한테 받지 말래. 나는 너무 바빠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테니까 현직 원장님을 알려주는 곳에서 내가 직접 그 방법을 알려주겠대. 그러면 고객은 저희 업체에 대한 더 신뢰를 느끼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본문은 1번, 2번, 3번 사진 넣고 마무리로 한 번 더 땡겨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읽어보셨다면 어떤 업체가 김포에서 눈썹 문신 잘하는 곳인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지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예약량이 좀 빠듯한 편이라서 시간이 맞을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문의를 주시기보다는 오늘같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 저희 블로그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저희 블로그 글 최소 2-3개 정도는 더 읽어보시고 그래도 저희 실력에 대한 확신이 된다면 그때 다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로 끝내요. 좋습니다는 끝까지 저희한테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고객은 또 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를 2-3개 더 읽어보죠. 더 읽어봤더니 결국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풀어져 있지만 이곳이 가장 잘하는 곳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먼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한 내용은 실제로 저희 반영구 화장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업체마다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을 해야겠죠. 시사 마케팅 블로그 글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글쟁이들만 20명이 모여있는 시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희 컨설팅 대기는 물론 반영구 화장 두피 문신은 TO가 없어서 대기자만 거의 100명 이상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조금은 긴 영상이라서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셨다면 분명히 브랜드 블로그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컨설팅이 아니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 내 업체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 업체는 저희가 운영하는 반영구 화장 사업보다 이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브랜드 블로그로 얼마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반영구 화장이 아니라면 업종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객단가가 모두 다르잖아요. 또 지역 상권에 따른 수요도 모두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맡고 있는 50개 업체들을 토대로 특히 반영구 화장을 토대로 어느 정도 매출이 브랜드 블로그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이드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홍보를 잘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인 거거든요. 그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매출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마케팅을 맡기시더라도 대표님들은 계속 본질을 강화시켜야 돼요. 저희도 계속하는 본질 강화 덕분에 지금은 눈썹 하나에 45만 원을 받아요. 하지만 보통은 15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건당 15만 원을 받는 반영구 화장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동안 맡고 있는 업체들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본다면 저희가 맡고 있는 업체 중에는 영원에서부터 저희를 만나서 지금 2-3년째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별 TO가 작년에는 지역별 한 곳만 딱 정해져 있어서 대기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연도부터에는 지역에 따라 지역별 TO를 2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TO를 한정해서 운영한다 보니까 모든 업체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자리가 남아있더라도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요. 가끔 기술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전후 사진인데 후 사진이 더 안 예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수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잘 해드린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늘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반영구 화장이나 두피 문신업에 종사를 한다면 저희에게 맡기시더라도 계속 연구해서 기술력이든 사진 찍는 기술이든 이런 것들을 계속 실력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반영구 화장은 물론 지역 상권에 따라서도 다르고 기술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반영구 화장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지난달에는 비수기였고요. 기간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겠지만 영원에서 시작해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대부분 첫 달에는 지수가 아직 높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대표님 아이디를 받아서 그 아이디의 지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월 검색량이 비교적 적은 키워드에 밖에 노출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달에 15만 원 기준 반영구 화장으로 100만 원 좌우 정도의 매출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50만 원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150만 원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두피문신은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첫 달부터 높은 단가를 찍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달에는 첫 달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세부 키워드들은 한 번만 노출되는 상태에서 블로그 지수가 조금은 더 올랐을 테니까 더 높은 키워드에 노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 첫 달보다는 문의량이 더 증가했을 거예요. 메인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순위가 점점 떨어지지만 월 검색량이 비교적 적은 지역 세부 키워드일 경우에는 가만 놔둬도 한 6개월, 1년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업종이든 한 3, 4개월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계속 매출이 성장을 할 수 있지만 1개라고서 무슨 사정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결국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첫 달에 지불한 마케팅 비용이 언젠가는 쌓여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이제 보통은 세 번째 달이나 네 번째 달 정도 되었을 때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성장되었으니까 메인 키워드가 노출되기 시작하잖아요. 월 검색량이 가장 많은 메인 키워드들이 노출되면서 문의량이 한번 확 증가해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 키워드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체크해서 다시 올려놓고 그때부터는 월 검색량 10, 20건짜리 이런 작은 키워드들은 다 무시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1일 1포스팅을 할 텐데 이 1일 1포스팅의 시간 동안 작은 키워드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키워드에 공략을 해서 문의량을 더 끄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그 이후에 메인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주변 지역으로 키워드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는 3, 4개월 정도 지난 메인 키워드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의량이 점차 증가한 것들을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느끼셨을 테니까 보통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희랑 1년, 2년, 3년 저희랑 계약 종료 없이 평생을 저희랑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TO가 계속 나지 않았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반영구 화장 사업을 창업할 때부터 170만 원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일반 원장님들보다 실력이 조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확실하게 잡혀 있었고 사진 보정이나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었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술력 수준이나 부족한 점들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게 저희의 몫이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발전시키는 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두 번째 달에는 340만 원으로 배로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부터 500만 원의 매출을 찍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본질을 강화시킨 덕분에 지금의 매출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사 마케팅의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을 맡기게 되면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 월요일이거든요.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와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면 컨설팅이 끝나고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카톡,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블로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진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을 일요일 정도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실 건데요. 모든 필요한 정보들은 저희가 카톡으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3월 20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정식 시작을 하기 2주 정도 전에 깨우기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이 깨우기 작업이라는 거는 정식 시작일이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먼저 하는 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새로 만든 아이디나 안 쓰던 아이디, 쉬고 있던 계정, 휴면 계정이라고 하죠. 이 휴면 계정에서 갑자기 글을 매일 1일 1포스팅을 올리게 되면 네이버에는 72시간 밴이라는 게 있어요. 72시간 밴이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닌데요. 72시간 밴은 원래는 오늘 글을 작성하면 한 3시간 정도 후면 다 노출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72시간 밴에 걸린 계정들은 72시간 뒤, 그러니까 3일 뒤에 노출이 돼서 중간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못 돼서 순위를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깨우기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하는데요. 깨우기 작업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정보를 가지고 월요일날 저희가 첫 글을 작성해요. 그러면 다음 글은 저희가 72시간 간격을 두고 목요일날 글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월목 이렇게 해서 20일, 23일, 27일, 30일 이렇게 깨우기 작업 동안 4개의 글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식 시작일은 그 다음 주 2주 뒤 월요일이니까 3월 3일부터 정식 시작일이 되겠죠.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렇게 한 달간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는 모든 마케팅이 월 결제로 이루어져요.
그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들만 받고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월 결제가 가능했겠죠. 이제 3일부터는 저희가 매일매일 1일 1포스팅을 진행할 거예요. 물론 평일 기준이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저희도 쉬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브랜딩이나 메시지 전달 그리고 글 쓰기는 저희가 알아서 움직일 거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식 시작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주간 브리핑을 카톡에 문자 형식으로 진행해드려요. 이때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지수 싸움이에요. 지수부터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수 관련을 중심으로 주간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무슨동 눈썹문신, 무슨동 반영구 현재 1위, 2위 네이버 검색 순위가 노출되어 있으며 한 주 동안 블로그 지수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다음 주에는 요 정도 키워드에 노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라고 지수 관련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PDF로 월간 보고서를 정리해서 드릴 건데요. 이때는 조금 자세하게 문서 형식으로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 무슨동 눈썹문신 반영구 1위, 3위 쫙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 어떤 키워드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됐으며 성별, 남녀 비율, 그리고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어떤 글을 보고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한 달 동안 블로그 지수는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키워드에 노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또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 담당 실장님이 매니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의는 저희가 받지 않지만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수 싸움이니까 이 정도 키워드에 노출이 됐을 때 카카오톡 채널에 어느 정도 문의량이 오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노출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어떻게 가치 입증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일 1포스팅을 하는 저희에게는 브랜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3월 30일 정도에 고객이 예약을 요청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지금 3월 30일은 예약이 꽉 차 있고 4월 3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희는 바로 그걸 캡처를 하죠. 캡처를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다음에 셀링 포인트를 이용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인 가치 입증이 중요한 건데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새 자연스러운 눈썹 문신으로 일산에서 유명해진 덕분인지 최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셔서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요 하고 밑에 그 캡처를 증거물로 남기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정말 감사해요 하고 후기 보내주시잖아요. 어떤 업종이도 후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후기 보내주시면 걔도 캡처해서 이 셀링 포인트로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만약 저희가 매니저로 카톡 채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카톡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떤 대표님들과 호흡이 잘 맞냐면요. 다른 마케팅 업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카톡 채널방에 저희를 계속 괴롭혀 주시고 계속 작은 것들도 알려주시는 분들이랑 저희 호흡이 맞아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일산에 있는데 이분은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청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런 사소한 내용들도 계속 알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이 셀링 포인트로 남겨서 사용을 하거든요. 매우 긴 영상이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알려드릴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1000만 원 매출을 못 찍고 계신 분들이라면 1000만 원 매출이 거의 다다를 때쯤 저희 단톡방에 컨설팅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0원에서 1000만 원 만들기까지의 그 마케팅과 1000만 원에서 그 이상 올라가려면 이 마케팅 방향성은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물론 마케팅은 오늘 돈 쓴다고 오늘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저희랑 소통하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이게 마케팅인 거죠. 만약에 오늘 돈 주고 오늘 노출된다면 이건 노출 광고지 마케팅은 아니잖아요.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영상을 모두 다 보셨다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현재 계신 지역에 대표님들의 키워드별 검색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블로그 지수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메인 키워드에 노출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해 드려야 되거든요. 만약 아직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채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이 무료 컨설팅 신청 링크를 남겨두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사마케팅 곽봉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